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햇빛의 선물입니다. 출판사는 에디터, 저자는 안드레아스 모리츠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 아유르베다 의학과 홍채 진단법 등의 대체의학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1954년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질병과 맞서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식이요법, 영양학, 여러가지 자연치유법을 접했다. 그 덕분에 20세가 되었을 때는 홍채 진단법과 식이영양학에 대한 공부가 끝나 있었다. 1981년에는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의학을 배우고 1991년에는 뉴질랜드에서 자격증을 갖춘 아유르베다 의학 전문가가 되었다. 이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체의학 연구와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햇빛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생물학적 필수 요건이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지구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생명체는 물론 인간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존재했던 생명체는 태양을 기본적인 생존 도구로 활용했다. 태양은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태양은 식물의 성장과 번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한다. 에너지는 그 형태만 바뀔 뿐이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태양에서 공급된 에너지는 식물에 저장된다. 우리는 이런 식물들을 섭취하면서 그 안에 저장된 에너지도 함께 섭취한다. 그때 이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서 똑같은 양의 형태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된다. 모든 물질은 태양 에너지를 품고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태양 에너지가 뭉쳐진 덩어리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과 산소는 태양의 산물이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포도당과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고활동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 유리창은 태양의 자외선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외선 차단 필름을 입혀 최소 95% 이상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리창이 만들어지고 있다. 심지어 안경점에서 맞추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도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간까지만 해도 햇빛에 의한 치유, 즉 햇빛 요법을 감염성 질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여겼다. 햇빛 요법은 기본적으로 태양의 직사광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 결과는 잘 조절된 양의 햇빛을 쬐게 해주었을 때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극적으로 떨어지고 당뇨 환자의 비정상적인 혈당 수치가 감소하며 사람이 질병에 저항할 때 필요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햇빛 요법은 심지어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배가시키기도 한다. 통증, 류머티즘 관절염, 대장염, 동맥경화, 빈혈, 방광염, 습진, 좌골신경통, 신장질환, 천식, 그리고 심지어 화상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 역시 모두 햇빛 속의 치유 광선인 자외선을 쬐는 것으로 상당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심지어 햇빛 요법은 암 연구소에서 DNA를 성공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햇빛 요법을 시행했을 때 몇 시간 안에 암세포가 소멸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건강한 조직은 그대로 보존되었고 치료 과정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햇빛은 치료 범위가 가장 넓은 강력한 천연 치료약일 것이다. 의학 박사인 톨리에 박사는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가장 유명한 햇빛 요법 시술자였다.
그는 자외선을 이용한 결핵 치료로 1903년 노벨상을 수상한 덴마크의 내과 의사 닐스 핀센 박사의 발자취를 따랐다. 롤리에 박사의 병원에서는 20년 동안 2,000건 이상의 골결핵 및 관절 결핵을 치료했고 그중 80% 이상이 완치되었다. 롤리에 박사는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와 함께 이른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환자들 중에 많은 수가 어린이였는데 그들은 햇볕 쬐는 부위를 점점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햇빛을 쬐었다.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거의 하루 종일 햇빛을 쬐어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여름에는 이른 아침에만 햇빛을 쬐는 것으로 시간을 제한했다. 햇빛을 지나치게 많이 쬐면 좋지 않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햇빛을 전혀 쬐지 않는 것은 더더욱 좋지 않다. 햇빛에 너무 노출되었을 때 피부가 손상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햇빛을 적게 쬐면 건강에 더 많이 해롭다. 적당한 양의 햇빛을 쬐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적절하게 절제된 사람이 건강을 얻는다. 햇빛요법을 대체한 항생제의 사용은 최근 들어 약제 내성을 가진 세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내성을 가진 세균은 햇빛, 물, 공기, 음식, 그리고 운동이 균형을 이루는 치료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치유는 몸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 그것이 무엇이든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 중에서 하나를 없애거나 지나치게 양을 줄였을 때 반드시 질병이 생긴다. 질병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기능이 평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건강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에만 되찾을 수가 있다. 태양의 자외선은 호르몬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갑상선을 자극하고 갑상선 분비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면 몸의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이는 체중 감량과 근육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실내에서 가축을 기르면 매우 빠른 속도로 살이 찌는데 이것은 햇빛을 멀리하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살을 빼고 싶거나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의 몸을 주기적으로 태양에 노출시켜야 한다. 태양을 멀리하는 사람은 누구든 몸이 약해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활력이 감소하고 그것은 삶의 질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실제로 자외선 조사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자외선의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고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실외에서 보냈던 100년 전까지는 피부암은 매우 희귀한 질병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피부암을 일으킨 원인이 된 것일까?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이 태양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라면 피부암의 유일한 유발인자는 인간의 변화된 생활 양식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활 방식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가 피부암을 유발한 것일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피부는 햇빛으로 인한 손상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햇빛에 지나치게 노출되었을 때만 피부 손상이 생긴다. 우리 피부가 강한 햇빛을 견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이상으로 햇빛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바로 햇빛 화상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늘을 찾는다면 자연의 본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피부 손상이 일어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다한 햇빛 노출로 피부를 손상시키는 것은 이런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별한 억제 도구를 사용하며
과도한 햇빛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을 경계하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는 선택을 한다. 좋은 예로는 제멋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일광욕을 하는 해변의 휴양객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자외선 차단제가 본래 몸의 신호를 억누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멜라닌 색소라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갖고 태어났다. 인공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서 멜라닌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과다한 햇빛 노출에 대처하는 몸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그 결과 몸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며 몸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든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태양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라는 점이다. 진짜 원인 제공자는 인간의 변화된 생활 방식, 즉 실제로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면서 건강한 삶을 빼앗기만 하는 인공적인 대체물을 찾으려는 인간의 욕심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을 차단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피부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 자외선 차단제에 의존하는 대신 모자를 쓰거나 햇빛을 가리는 옷을 입는 것이 오히려 피부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그리고 FDA는 아직까지 이런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30여 년 전에 만든 초안의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햇빛 아래에서 더 오래 머물러 있도록 유혹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외선을 100% 차단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으며 이미 수천 년부터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옷이라고 부른다. 햇빛 아래 오랫동안 머물고 싶을 때 환기가 잘 되면서 햇볕을 가려주는 옷이나 모자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다. 1996년 영국 의학 저널 메인 기사로 발표된 영국 의학 보고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경우 사람들로 하여금 햇빛 아래 너무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때문에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긴 시간 동안 햇빛 화상이 시작되는 것을 미룰 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의사들은 1995년에 서유럽과 스칸디나비아에서 수행되었고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들을 인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외선 비만 차단하는 성분을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 화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자외선 A에 노출되도록 만든다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자외선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사실 햇빛 화상은 피부암과 같은 더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일부 자외선 차단제의 원료는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외선 노출이 감소하면서 비타민 D의 결핍이 발생한다. 피부의 멜라닌 세포는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멜라닌을 분비한다. 멜라닌은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색소로 우리가 흔히 피부를 햇빛에 그을린다고 말할 때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체질에 따라 열에 매우 민감하고 햇빛 화상으로 피부를 보호할 만큼 멜라닌 생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 몸이 빠른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체질을 가진 사람도 오전 10시에서부터 오후 3시 사이를 피해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직사광선을 쬐는 습관을 들이면 오래지 않아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 없이 하루에 최대 20분까지 햇볕을 쬐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햇빛 노출 시간을 늘리면 그에 따른 보상은 더할 수 없이 좋다.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멜라닌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자외선 차단제나 선글라스처럼 햇빛을 조작하거나 가리는 도구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처럼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충분한 양의 건강한 자외선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알코올 혹은 커피, 차, 청량 음료와 같은 이뇨작용을 하는 음료를 마신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를 손상시킬 위험성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아래에 열거한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혜택 몇 가지 예들이다. 심전도 수치를 개선시킨다.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안정시킨다. 심박 출량을 개선시킨다. 필요한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간 속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킨다. 혈당량을 조절한다. 에너지, 지구력, 근력을 증가시킨다. 림프구와 식균 지수를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내성을 개선한다. 혈액의 산소 운반 용량을 증대시킨다. 성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킨다. 감염에 대한 피부 내성을 개선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늘리고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태양은 우리의 눈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햇빛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햇빛이 부족하면 눈이 창백하고 생기를 잃는다. 햇빛에 극도로 민감한 것을 우리는 광선 공포증이라고 부른다. 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선글라스는 미봉책일 뿐이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충분한 양의 햇빛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빛에 대한 민감도가 더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눈은 선글라스를 오래 착용할수록 빛에 더 민감해진다. 우리는 직접 햇빛을 봄으로써 빛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시력을 보호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햇빛을 직접 보는 간단한 눈 운동으로 시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를 했다. 해를 직접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이고 절대로 뜨거운 한낮에 해를 직접 보아서는 안 된다. 아침, 저녁으로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해를 보는 것이 좋다. 햇빛 화상을 입을 정도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눈으로 직접 해를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눈을 감은 다음 해가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향한다. 그리고 머리를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햇빛이 망막의 모든 부분에 닿게 한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므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한다. 강화식품은 가장 중요한 비타민 D의 식품 공급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타민 D의 역할이 뼈의 질병을 예방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타민 D는 여러 질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류머티즘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다발성 경화증,
진성 당뇨병, 암, 심장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비타민 D이다. 만약 여러분이 알약으로 된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피부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엄청난 양의 비타민 D를 얻을 수가 있다. 피부색이 흰 편이라면 피부가 약간 분홍색을 띌 정도의 시간 동안 햇빛에 온몸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2만 IU의 비타민 D를 얻을 수가 있다. 재미있는 점은 피부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비타민 D가 한꺼번에 만들어져도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비타민 D는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몸에서 합성된다. 사람들이 사무실이나 집과 같은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햇빛을 볼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타민 D의 결핍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심장의 건강을 위한 비타민 D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햇빛은 우리에게 활력과 영양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정신의 활기를 북돋아 준다. 그러므로 겨울이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밀실공포증 혹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계절성 정서 장애가 생기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기나긴 겨울 동안 실내에 고립되어 있으면 몸은 충분한 양의 햇빛을 보지 못해 계절성 정서 장애가 생긴다. 이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햇빛을 보는 것이다.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햇빛의 양은 각자의 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햇빛을 쬐는 시간 역시 사람마다 달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도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햇빛을 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 운동을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뿐더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한 장소에 오랜 시간 꼼짝없이 머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야 한다. 운동은 근육에 긴장과 힘을 주고 체중 증가를 억제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항우울제 같은 역할을 한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 근육 발달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산과 연관되어 있다. 따뜻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벌거벗은 채 하는 고대 그리스의 운동법은 근육질의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 몸의 어느 부분이든 햇빛을 받으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만 남성 생식기에 햇빛이 직접 닿으면 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해진다. 적도에 가까우면서 비 오는 날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고 이에 따라 정자 생산량이 증가한다. 실제로 북부 유럽인들이 남부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출산율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햇볕에 의해서 증가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일정 부분 일조했다. 여성의 경우도 햇빛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 여성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위험하고 필요 없는 빛이라고 여기는 특정 파장, 그 영역의 자외선, 즉 290에서 34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UVB에 노출이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증가한다. 햇볕을 잘 쬐지 않는 여성은 월경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월경 주기가 매우 불규칙하다. 이런 여성들은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고
하루에 몇 시간씩 실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건강한 월경 주기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몇 주 이내에 월경 주기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릴 수가 있다. 불임은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이 있고 생리전 증후군은 칼슘, 마그네슘 및 비타민 D를 보충함으로써 개선할 수가 있다. 비타민 D는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생산을 돕는다. 월경 때 나타나는 편두통 역시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신체적인 폐색과 같이 지속적으로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인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불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햇빛이 부족할수록 우리의 성적 능력과 생산성은 감소한다. 겨울철에 여성의 생식력이 감소한다는 기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것은 1세기 전 북극 탐험과 버드 제독 관찰 이후 오랫동안 연구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의 탐험 일지에는 24시간 내내 해가 뜨지 않는 겨울철에 에스키모 여성들의 월경과 배란이 불규칙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하거나 일광욕을 한 뒤에는 혈당 수치가 떨어진다. 일광욕을 하면 몸에 축적된 글리코겐 양을 감소시키는 가인산 분해 효소 생산을 자극한다. 일광욕을 한 지 2시간이 지나면 글리코겐을 합성하는 다른 효소가 조직 내에서 글리코겐 축적을 증가시키면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린다. 햇빛이 인슐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광욕의 효과는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당뇨병 환자들은 스스로 인슐린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일광욕 시간을 점차 늘리면서 의사와 상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햇빛과 운동은 모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도 유익한 효과가 있다. 그 효과에는 신경 과민과 분노, 그리고 정서 불안 등의 감소와 스트레스 내성, 자신감, 상상력, 창의성의 증가, 그리고 긍정적인 인격 변화,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 감소하는 것 등 모두 포함된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소이면서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필수적이다. 비타민 D는 몸에 유익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설도 있다. 자연스러운 일광욕은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이 있다. 햇볕을 쬐면 뇌에서 기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 양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낮 시간 동안 해가 있는 바깥에서 활동하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기분이 만들어진다. 이전 세기의 햇빛 요법을 사용한 사람들은 태양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식단을 크게 강조했다. 유명한 햇빛 요법 시술자인 롤리에 박사도 건강한 음식이 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양이 결핍된 피부보다는 영양 공급이 잘 된 피부가 햇빛에 더 잘 반응한다고 말한다. 산성이 강한 식품이 많고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가공식품과 정제된 지방 혹은 그것들이 들어간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광욕이 오히려 해로울 정도로 건강한 식단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알코올, 담배, 그리고 증상 억제용 약물이나 환각제처럼 미네랄과 비타민을 파괴하는 물질들 역시 피부가 자외선에 매우 취약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피부암 발병 위험과 단백질, 동물성 지방, 정크푸드, 청량음료, 식물유, 경화유, 동물성 식물성 쇼트닝, 그리고 유제품 등으로 구성된 식단 사이의 연관성이 거듭 밝혀지고 있다.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고 많은 시간을 햇빛 아래에서 지내는 것은 아주 나쁜 조합이다. 우리 몸은 음식에 들어있는 건강하지 못한 지방에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선텐 오일이나 스킨 로션에도 매우 안 좋은 기름이 포함되어 있다. 위험한 것은 자외선이 몸에 있는 지방과 반응하여 자유 라디칼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유 라디칼은 정상적인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암성 세포로 변화시킨다. 소량의 포화지방은 자연스러운 식단의 일부분이다. 정제된 오일, 가열된 오일, 그리고 마가린이나 쇼트닝, 간편식 등에 들어있는 경화요는 자연의 음식이 아니므로 피해야 한다. 자연에서 나오지 않는 지방은 소화를 방해하고 독성을 축적시켜서 결국에는 독성 중독을 일으킨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유 라디칼이 있다는 것은 몸에 독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피부 조직에 스며들면 짧은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햇빛 화상을 입거나 피부 세포가 손상된다. 여러분의 눈과 피부가 햇빛에 민감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 독성이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의 눈과 피부가 햇빛에 민감하다면 내부의 독성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지나치게 축적된 독성을 씻어내야 하는 것이다. 햇빛 치료를 시작하려면 가능하다면 몇 분 동안 몸 전체를 노출시키고 그런 다음 날마다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20에서 30분 동안 일광욕을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여러 날 동안 하루에 40에서 60분 동안 햇빛 아래 산책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햇빛을 쬐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햇빛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햇빛의 선물입니다. 출판사는 에디터, 저자는 안드레아스 모리츠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 아유르베다 의학과 홍채 진단법 등의 대체의학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1954년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심각한 질병과 맞서 싸우면서 자연스럽게 식이요법, 영양학, 여러가지 자연치유법을 접했다. 그 덕분에 20세가 되었을 때는 홍채 진단법과 식이영양학에 대한 공부가 끝나 있었다. 1981년에는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의학을 배우고 1991년에는 뉴질랜드에서 자격증을 갖춘 아유르베다 의학 전문가가 되었다. 이후 미국에 거주하면서 대체의학 연구와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햇빛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생물학적 필수 요건이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지구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생명체는 물론 인간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존재했던 생명체는 태양을 기본적인 생존 도구로 활용했다. 태양은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태양은 식물의 성장과 번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한다. 에너지는 그 형태만 바뀔 뿐이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태양에서 공급된 에너지는 식물에 저장된다.
우리는 이런 식물들을 섭취하면서 그 안에 저장된 에너지도 함께 섭취한다. 그때 이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서 똑같은 양의 형태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된다. 모든 물질은 태양 에너지를 품고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태양 에너지가 뭉쳐진 덩어리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과 산소는 태양의 산물이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포도당과 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고활동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 유리창은 태양의 자외선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외선 차단 필름을 입혀 최소 95% 이상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리창이 만들어지고 있다. 심지어 안경점에서 맞추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도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간까지만 해도 햇빛에 의한 치유, 즉 햇빛 요법을 감염성 질병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여겼다. 햇빛 요법은 기본적으로 태양의 직사광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 결과는 잘 조절된 양의 햇빛을 쬐게 해주었을 때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극적으로 떨어지고 당뇨 환자의 비정상적인 혈당 수치가 감소하며 사람이 질병에 저항할 때 필요한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햇빛 요법은 심지어 심박 출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배가시키기도 한다. 통증, 류머티즘 관절염, 대장염, 동맥경화, 빈혈, 방광염, 습진, 좌골신경통, 신장질환, 천식, 그리고 심지어 화상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 역시 모두 햇빛 속의 치유 광선인 자외선을 쬐는 것으로 상당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심지어 햇빛 요법은 암 연구소에서 DNA를 성공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햇빛 요법을 시행했을 때 몇 시간 안에 암세포가 소멸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건강한 조직은 그대로 보존되었고 치료 과정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햇빛은 치료 범위가 가장 넓은 강력한 천연 치료약일 것이다. 의학 박사인 톨리에 박사는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가장 유명한 햇빛 요법 시술자였다. 그는 자외선을 이용한 결핵 치료로 1903년 노벨상을 수상한 덴마크의 내과 의사 닐스 핀센 박사의 발자취를 따랐다. 롤리에 박사의 병원에서는 20년 동안 2,000건 이상의 골결핵 및 관절 결핵을 치료했고 그중 80% 이상이 완치되었다. 롤리에 박사는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와 함께 이른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환자들 중에 많은 수가 어린이였는데 그들은 햇볕 쬐는 부위를 점점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햇빛을 쬐었다.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거의 하루 종일 햇빛을 쬐어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여름에는 이른 아침에만 햇빛을 쬐는 것으로 시간을 제한했다. 햇빛을 지나치게 많이 쬐면 좋지 않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햇빛을 전혀 쬐지 않는 것은 더더욱 좋지 않다. 햇빛에 너무 노출되었을 때 피부가 손상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햇빛을 적게 쬐면 건강에 더 많이 해롭다. 적당한 양의 햇빛을 쬐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적절하게 절제된 사람이 건강을 얻는다. 햇빛 요법을 대체한 항생제의 사용은 최근 들어 약제 내성을 가진 세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내성을 가진 세균은 햇빛, 물, 공기, 음식, 그리고 운동이 균형을 이루는 치료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치유는 몸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 그것이 무엇이든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 중에서 하나를 없애거나 지나치게 양을 줄였을 때 반드시 질병이 생긴다. 질병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기능이 평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건강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에만 되찾을 수가 있다. 태양의 자외선은 호르몬 생산을 증가시키도록 갑상선을 자극하고 갑상선 분비는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호르몬 분비량이 증가하면 몸의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이는 체중 감량과 근육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실내에서 가축을 기르면 매우 빠른 속도로 살이 찌는데 이것은 햇빛을 멀리하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살을 빼고 싶거나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의 몸을 주기적으로 태양에 노출시켜야 한다. 태양을 멀리하는 사람은 누구든 몸이 약해지고 그 결과 정신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사람은 머지않아 활력이 감소하고 그것은 삶의 질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실제로 자외선 조사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자외선의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고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실외에서 보냈던 100년 전까지는 피부암은 매우 희귀한 질병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피부암을 일으킨 원인이 된 것일까?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이 태양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라면 피부암의 유일한 유발 인자는 인간의 변화된 생활 양식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활 방식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가 피부암을 유발한 것일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피부는 햇빛으로 인한 손상에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햇빛에 지나치게 노출되었을 때만 피부 손상이 생긴다. 우리 피부가 강한 햇빛을 견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이상으로 햇빛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바로 햇빛 화상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늘을 찾는다면 자연의 본능에 충실한 방법으로 피부 손상이 일어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다한 햇빛 노출로 피부를 손상시키는 것은 이런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별한 억제 도구를 사용하며 과도한 햇빛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을 경계하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는 선택을 한다. 좋은 예로는 제멋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일광욕을 하는 해변의 휴양객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자외선 차단제가 본래 몸의 신호를 억누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멜라닌 색소라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갖고 태어났다. 인공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서 멜라닌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은 과다한 햇빛 노출에 대처하는 몸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그 결과 몸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며 몸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든다. 우리의 조상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피부암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태양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라는 점이다. 진짜 원인 제공자는 인간의 변화된 생활 방식, 즉 실제로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면서 건강한 삶을 빼앗기만 하는 인공적인 대체물을 찾으려는 인간의 욕심이다.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을 차단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피부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 자외선 차단제에 의존하는 대신 모자를 쓰거나 햇빛을 가리는 옷을 입는 것이 오히려 피부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그리고 FDA는 아직까지 이런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30여 년 전에 만든 초안의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햇빛 아래에서 더 오래 머물러 있도록 유혹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외선을 100% 차단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으며 이미 수천 년부터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옷이라고 부른다. 햇빛 아래 오랫동안 머물고 싶을 때 환기가 잘 되면서 햇볕을 가려주는 옷이나 모자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다. 1996년 영국 의학 저널 메인 기사로 발표된 영국 의학 보고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경우 사람들로 하여금 햇빛 아래 너무 오랫동안 머물게 하기 때문에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긴 시간 동안 햇빛 화상이 시작되는 것을 미룰 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의사들은 1995년에 서유럽과 스칸디나비아에서 수행되었고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피부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들을 인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외선 비만 차단하는 성분을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 화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자외선 A에 노출되도록 만든다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자외선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사실 햇빛 화상은 피부암과 같은 더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일부 자외선 차단제의 원료는 잠재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자외선 노출이 감소하면서 비타민 D의 결핍이 발생한다. 피부의 멜라닌 세포는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멜라닌을 분비한다. 멜라닌은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색소로 우리가 흔히 피부를 햇빛에 그을린다고 말할 때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체질에 따라 열에 매우 민감하고 햇빛 화상으로 피부를 보호할 만큼 멜라닌 생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 몸이 빠른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체질을 가진 사람도 오전 10시에서부터 오후 3시 사이를 피해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직사광선을 쬐는 습관을 들이면 오래지 않아 피부가 붉어지는 현상 없이 하루에 최대 20분까지 햇볕을 쬐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햇빛 노출 시간을 늘리면 그에 따른 보상은 더할 수 없이 좋다.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멜라닌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자외선 차단제나 선글라스처럼 햇빛을 조작하거나 가리는 도구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처럼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충분한 양의 건강한 자외선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알코올 혹은 커피, 차, 청량 음료와 같은 이뇨작용을 하는 음료를 마신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를 손상시킬 위험성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아래에 열거한 것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혜택 몇 가지 예들이다. 심전도 수치를 개선시킨다.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안정시킨다. 심박 출량을 개선시킨다. 필요한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 간 속의 글리코겐 저장량을 증가시킨다. 혈당량을 조절한다. 에너지, 지구력, 근력을 증가시킨다. 림프구와 식균 지수를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내성을 개선한다. 혈액의 산소 운반 용량을 증대시킨다. 성호르몬 수치를 증가시킨다. 감염에 대한 피부 내성을 개선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늘리고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태양은 우리의 눈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햇빛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햇빛이 부족하면 눈이 창백하고 생기를 잃는다. 햇빛에 극도로 민감한 것을 우리는 광선 공포증이라고 부른다. 빛에 민감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선글라스는 미봉책일 뿐이다.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충분한 양의 햇빛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빛에 대한 민감도가 더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눈은 선글라스를 오래 착용할수록 빛에 더 민감해진다. 우리는 직접 햇빛을 봄으로써 빛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시력을 보호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햇빛을 직접 보는 간단한 눈 운동으로 시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를 했다. 해를 직접 보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이고 절대로 뜨거운 한낮에 해를 직접 보아서는 안 된다. 아침, 저녁으로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해를 보는 것이 좋다. 햇빛 화상을 입을 정도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눈으로 직접 해를 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눈을 감은 다음 해가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향한다. 그리고 머리를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햇빛이 망막의 모든 부분에 닿게 한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므로써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한다. 강화식품은 가장 중요한 비타민 D의 식품 공급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타민 D의 역할이 뼈의 질병을 예방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비타민 D는 여러 질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류머티즘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다발성 경화증, 진성 당뇨병, 암, 심장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비타민 D이다. 만약 여러분이 알약으로 된 많은 양의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피부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엄청난 양의 비타민 D를 얻을 수가 있다. 피부색이 흰 편이라면 피부가 약간 분홍색을 띌 정도의 시간 동안 햇빛에 온몸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2만 IU의 비타민 D를 얻을 수가 있다. 재미있는 점은 피부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비타민 D가 한꺼번에 만들어져도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보고는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비타민 D는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몸에서 합성된다. 사람들이 사무실이나 집과 같은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햇빛을 볼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타민 D의 결핍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심장의 건강을 위한 비타민 D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햇빛은 우리에게 활력과 영양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정신의 활기를 북돋아 준다. 그러므로 겨울이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밀실 공포증 혹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계절성 정서 장애가 생기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기나긴 겨울 동안 실내에 고립되어 있으면
몸은 충분한 양의 햇빛을 보지 못해 계절성 정서 장애가 생긴다. 이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햇빛을 보는 것이다.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햇빛의 양은 각자의 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햇빛을 쬐는 시간 역시 사람마다 달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도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햇빛을 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 운동을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뿐더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한 장소에 오랜 시간 꼼짝없이 머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야 한다. 운동은 근육에 긴장과 힘을 주고 체중 증가를 억제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항우울제 같은 역할을 한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 근육 발달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산과 연관되어 있다. 따뜻한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벌거벗은 채 하는 고대 그리스의 운동법은 근육질의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 몸의 어느 부분이든 햇빛을 받으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만 남성 생식기에 햇빛이 직접 닿으면 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해진다. 적도에 가까우면서 비 오는 날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고 이에 따라 정자 생산량이 증가한다. 실제로 북부 유럽인들이 남부 유럽으로 이주하면서 출산율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햇볕에 의해서 증가한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일정 부분 일조했다. 여성의 경우도 햇빛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 여성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위험하고 필요 없는 빛이라고 여기는 특정 파장, 그 영역의 자외선, 즉 290에서 34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UVB에 노출이 되었을 때 가장 크게 증가한다. 햇볕을 잘 쬐지 않는 여성은 월경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월경 주기가 매우 불규칙하다. 이런 여성들은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고 하루에 몇 시간씩 실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건강한 월경 주기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몇 주 이내에 월경 주기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릴 수가 있다. 불임은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이 있고 생리전 증후군은 칼슘, 마그네슘 및 비타민 D를 보충함으로써 개선할 수가 있다. 비타민 D는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생산을 돕는다. 월경 때 나타나는 편두통 역시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신체적인 폐색과 같이 지속적으로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인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불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 햇빛이 부족할수록 우리의 성적 능력과 생산성은 감소한다. 겨울철에 여성의 생식력이 감소한다는 기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것은 1세기 전 북극 탐험과 버드 제독 관찰 이후 오랫동안 연구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의 탐험 일지에는 24시간 내내 해가 뜨지 않는 겨울철에 에스키모 여성들의 월경과 배란이 불규칙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하거나 일광욕을 한 뒤에는 혈당 수치가 떨어진다. 일광욕을 하면 몸에 축적된 글리코겐 양을 감소시키는 가인산 분해 효소 생산을 자극한다. 일광욕을 한 지 2시간이 지나면 글리코겐을 합성하는 다른 효소가 조직 내에서 글리코겐 축적을 증가시키면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린다.
햇빛이 인슐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광욕의 효과는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당뇨병 환자들은 스스로 인슐린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일광욕 시간을 점차 늘리면서 의사와 상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햇빛과 운동은 모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도 유익한 효과가 있다. 그 효과에는 신경 과민과 분노, 그리고 정서 불안 등의 감소와 스트레스 내성, 자신감, 상상력, 창의성의 증가, 그리고 긍정적인 인격 변화,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 감소하는 것 등 모두 포함된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중요한 영양소이면서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필수적이다. 비타민 D는 몸에 유익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설도 있다. 자연스러운 일광욕은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이 있다. 햇볕을 쬐면 뇌에서 기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 양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낮 시간 동안 해가 있는 바깥에서 활동하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기분이 만들어진다. 이전 세기의 햇빛 요법을 사용한 사람들은 태양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식단을 크게 강조했다. 유명한 햇빛 요법 시술자인 롤리에 박사도 건강한 음식이 치료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양이 결핍된 피부보다는 영양 공급이 잘 된 피부가 햇빛에 더 잘 반응한다고 말한다. 산성이 강한 식품이 많고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가공식품과 정제된 지방 혹은 그것들이 들어간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광욕이 오히려 해로울 정도로 건강한 식단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알코올, 담배, 그리고 증상 억제용 약물이나 환각제처럼 미네랄과 비타민을 파괴하는 물질들 역시 피부가 자외선에 매우 취약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피부암 발병 위험과 단백질, 동물성 지방, 정크푸드, 청량음료, 식물유, 경화유, 동물성 식물성 쇼트닝, 그리고 유제품 등으로 구성된 식단 사이의 연관성이 거듭 밝혀지고 있다.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고 많은 시간을 햇빛 아래에서 지내는 것은 아주 나쁜 조합이다. 우리 몸은 음식에 들어있는 건강하지 못한 지방에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선텐 오일이나 스킨 로션에도 매우 안 좋은 기름이 포함되어 있다. 위험한 것은 자외선이 몸에 있는 지방과 반응하여 자유 라디칼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유 라디칼은 정상적인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암성 세포로 변화시킨다. 소량의 포화지방은 자연스러운 식단의 일부분이다. 정제된 오일, 가열된 오일, 그리고 마가린이나 쇼트닝, 간편식 등에 들어있는 경화유는 자연의 음식이 아니므로 피해야 한다. 자연에서 나오지 않는 지방은 소화를 방해하고 독성을 축적시켜서 결국에는 독성 중독을 일으킨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유 라디칼이 있다는 것은 몸에 독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피부 조직에 스며들면 짧은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어도 햇빛 화상을 입거나 피부 세포가 손상된다. 여러분의 눈과 피부가 햇빛에 민감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 독성이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의 눈과 피부가 햇빛에 민감하다면 내부의 독성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지나치게 축적된 독성을 씻어내야 하는 것이다. 햇빛 치료를 시작하려면 가능하다면 몇 분 동안 몸 전체를 노출시키고
그런 다음 날마다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20에서 30분 동안 일광욕을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일주에 여러 날 동안 하루에 40에서 60분 동안 햇빛 아래 산책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양의 햇빛을 쬐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햇빛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